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건강에 좋은 식단법을 찾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콜레스테롤에 좋은 식단법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식단법은 이제 저탄고지가 있죠. 뭐 지금도 뭐 꾸준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과일, 야채식은 한 3년 전부터 조금 유행을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봤을 때는 과일, 야채식을 하는 분은 별로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탄고지를 하는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건강하지. 아니야,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건강해. 해가지고 둘이 완전히 팽팽하게 붙고 있고, 어, 전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헷갈릴 거예요.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지,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지, 둘 다 나쁜 건지, 둘 다 좋은 건지, 정말 일반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식이법에서는 이제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식단법을 환자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 저도 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식단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은 저탄고지, 거저먹기, 과일 야채식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다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과일, 채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탄고지도 지나치게 육류 섭취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저 먹기 위주로 제가 주로 선호하는 식단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총 세 가지를 다 한 환자를 제가 이제 경험해 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환자 케이스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찾아온 50대 초반 여자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3년 전에 과일 야채식을 유튜브 보고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주 단 신선한 과일하고 야채를 잔뜩 먹는 거죠. 예, 잔뜩 먹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뭐 해독도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먹기도 좋을 거예요. 뭐 달고 뭐 과일 싫어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도 좋아하는데 뭐 바나나, 사과, 키위, 딸기, 포도 등등 하고 이제 기타 채소를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요 식사법을 하면은 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과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따라할 생각이 없었고 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환자분 중에서 이제 3년 전쯤에 이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따라했다는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입문자 코스고 한 1, 2주일 하는 거고 아침에 주로 이제 과일 한두 종류를 이제 단독으로 섭취를 하고 보통 이제 사과 한 개, 바나나 한 개, 이런 제철 과일 이거를 이제 아침에 이제 보통 12시 전까지는 요것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탄수화물 이런 건 먹지 않는다고 하고 점심에는 이제 일반 한식 위주로 이렇게 먹고 뭐 정제 탄수화물이 좀 적은 식사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밀가루 빵보다는 이제 곡물 위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전 요것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일반식 단백질을 보충한다 해서 고기나 생선을 먹어도 되지만 평소보다 쌈 채소를 이제 2배 많이 곁들여서 먹는다 해서 처음에는 한 1, 2주는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전에는 뭐 이제 CCA 주스 있잖아요. 그래서 양배추, 당근, 사과 뭐 그 주스를 뭐 일어나자마자 먹는다고 하고 또 이런 논리도 저는 좀 이상하긴 한데 과일 채소를 먹는 거는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거다. 과일 채소는 공복을 깨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과일 먹는데 왜 공복을 깨지 않는지 그걸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적응이 되면은 이제 식전 채소 법칙을 추가를 해서 또 1, 2주일 해요. 그래서 아침에 CCA 주스 혹은 생과일을 먹고 당근 2, 사과 1,
양배추 1에서 cc 주스 뭐 갈아서 만든 주스를 먹는다고 합니다. 가급적 착즙보다는 식이섬유 스피드로 블렌더에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씹어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아서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갈아서 먹는 게 또 이제 소화의 3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췌장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음식은 꼭 씹어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점심은 채소 먼저 먹고 이제 일반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소를 많이 먹고 또 그 밥과 반찬을 적은 양으로 이제 먹는다. 뭐 그런 얘기고 또 저녁은 이제 가벼운 화식 채소를 곁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점 동물성 단백질을 주 3회 이하로 줄여 나간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좀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단계 숙련자 코스가 되면 7대3 황금 비율을 완성을 하고 뭐 2주 이상 하거나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인가 봐요. 근데 평생 어떻게 이제 과일하고 채소만 먹고 사는지 이게 영양학적으로도 좀 잘 맞지 않거든요. 이제 아침은 수분이 많은 생과일을 먹고 뭐 요런 멜론, 수박, 사과, 베리류 이런 게 풍부한 과일을 양껏 먹는다.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거든요. 예. 오전 내내 물 대신 과일의 수분으로 몸을 이제 정화한다, 뭐 배출한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에는 뭐 거대한 샐러드 볼에다가 여러 가지 잎채소 이런 거를 먹고 드레싱은 뭐 이런 거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으로 간단히 한다. 부족한 에너지는 또 고구마, 현미밥 다 탄수화물이죠. 예. 완전 히 채식인데 좀 채식인데 좀 제 구독자분들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 고구마, 현미밥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뿌리채소와 견과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고 그래서 완전히 육식은 이제 배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뭐 좋은 방법인지 이제 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2주 이상 하거나 짧게만 일주일, 2주일 하는 거는 몸에 그런 이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거 평생 한다든가 오래 한다든가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공복 시간이 뭐 12시간을 공복을 하기도 하고 또는 18시간 공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8시 전에 저녁 식사는 오후 8시 전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과일 채소식을 하는데 오전에 이제 18시간 공복을 하면서 이제 12시에 또 이제 식사를 하게 되거나 아주 간단하게 먹게 되면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 돼가지고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런 간헐적 단식도 너무 길게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몸에 스트레스를 짧게 짧게 줘야지 되거든요. 그 호르멘시스 반응을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고 짧게 짧게 한 1, 2주일 이렇게 딱 주고 다시 좀 이렇게 한 템포 쉬었다가 또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나친 과일과 채소 위주의 편식을 하게 되고 긴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일단은 초기에는 이제 살이 많이 빠질 거예요. 예.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영양실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오셨던 그 환자분이 이 과일 채소식을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1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요 정도 상태 약을 안 먹고 식이요법만 했을 때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영양실조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편식을 해가지고 영양소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103, 총 콜레스테롤 1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호르몬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뇌출혈 위험도 올라가고 이제 그 인지 기능 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 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의사항이 또 보면은 지나친 과당과 포도당을 섭취를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성지방, 요게 이제 콜레스테롤의 핵심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깨지게 되면 중성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제 요산 수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염증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게 부족해서 뭐 생리가 좀 불규칙해진다든가 호르몬 부족으로 이렇게 피로감이 심해진다든가 그럴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이제 체중은 이제 빠지겠죠. 근데 급격한 근육량 감소가 돼가지고
또 콜레스테롤도 지나치게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일을 껍질째 먹으면 또 농약 섭취가 조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 같은 게 체내에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 과일 야채식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채식 허니문 기간에서 느꼈던 그런 기분을, 그런 몸 상태를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수하다가 몸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생깁니다. 한 첫 2주 정도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컨디션이 이제 정신도 명료해지고 살도 빠지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뭐 이런 느낌을 느끼는데,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기운이 없고 몸에 약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채식 허니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50대 이제 이 환자가 과일 채소식을 했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완전히 이제 정반대 방법을 실천을 했더라고요. 바로 저탄고지를 해가지고 뭐 버터하고 고기만 잔뜩 먹는 식사법을 완전히 거꾸로, 이제 과일 채소식에서 완전히 거꾸로 이제 고기만 먹는 식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채식 허니문과 마찬가지로 저탄고지 허니문도 있거든요. 한 1, 2주 사이는 이제 체중도 떨어지고 식욕도 잘 조절이 되고 정신적으로 명료한데, 이걸 또 오래 하면은 또 지나치게 또 간헐적 단식 기간, 공복 시간이 너무 긴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체중이 너무 빠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좋았던 증상들이 이제 점점 좀 없어지면서 몸이 또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머리카락도 잘 빠지고 뭐 생리도 좀 불규칙하게 되고 등등의 이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니문 기간이, 신혼여행 기간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채식 허니문도 있지만 저탄고지 허니문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저탄고지를 계속 하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 후에 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대상포진도 생기고, 관절, 팔다리도 아프고, 위도 더부룩하고, 위통도 생겼다고 하는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제 병원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저탄고지를 아주 잘하시고 몸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리나 저탄고지를 잘 하셔가지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좀 뭔가 균형이 안 맞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왕창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이 나빠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한 344가 나왔고요. HDL은 94, LDL이 235, 중성지방은 61로 엄청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비율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3.65, HDL하고 총 콜레스테롤 비율이 3.65였고요.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은 0.64로 좋았어요. 근데 이제 LDL 사이즈가 이제 궁금하죠. LDL 사이즈가 235인데 이 중에 작은 LDL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 네,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요 아포B 같은 경우도 이제 167로 LDL 표면에 있는 동맥경화 관련 물질인데, 요것도 좀 높게 나왔습니다. LDL 수치가 높으면 요것도 덩달아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동맥경화를 혈관 염증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 이제 리포프로테인 A 요것도 이제 정상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이즈를 보니까 스몰 덴스 LDL 콜레스테롤 분해 검사 보니까 빨간 게 이제 작은 LDL인데 이 작은 LDL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금 이제 식이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간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치료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치료 방법은 다름 아니고 저탄고지 오래 했으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도 안 좋고 하니까 다른 식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방법이 이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 먹기,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거저 먹기가 어떻게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그걸 좀 잘 알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저 먹기 방법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식전에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먼저 먹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을 한두 숟가락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잎채소, 특히 십자가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등등 다양한 잎채소를 삶은 고기, 삶은 계란, 뭐 두부,納豆, 뭐 등등의 단백질을 올려가지고 올리브오일 또는 생들기름, 소금에다가 듬뿍 찍어서 이렇게 먹는 식사를 하고요. 그렇게 충분히 잎채소 같은 경우 200g 이상에서 단백질하고 충분히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이제 뭐 특별히 운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밥을 한두 숟가락 먹고 운동을 할 때는 한 5숟가락 이상 먹어서 이제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좀 공급해 주고요. 그 외에 이제 빵, 떡, 면, 과자, 고구마, 뭐 쌀, 찐밥, 뭐 설탕, 음료수, 과일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이제 섭취하는 식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이 거저 먹기입니다.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그렇다고 고기를 또 엄청 많이 먹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방법을 했더니 이제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또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많이 줄었죠. 예. 이거 약 먹어서 줄일 일이 아니에요. 환자가 저탄고지를 했으면은 식이 방법만 조금 바꿔줘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 120 정도 줄었네요. 그리고 HDL도 94에서 70으로 줄었고, LDL은 235에서 145로 줄었고, 중성지방은 61에서 47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도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확인했더니 빨간색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고요. 여기 저탄고지 할 때는 이렇게 높았었는데 제가 거저먹기 환자분이 한 달 정도 하니까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이요법만 이렇게 바꿔도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꼭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는 이제 근력 운동도 하면서 근육량도 증가하고 내장 지방도 좀 줄고 컨디션도 회복하고 또 이제 근력 운동 안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존투 트레이닝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존투 운동도 해서 몸이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식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식사 방법을 좀 뭐 한두 달 어느 정도 충분히 시도해 보고 체크를 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건데요. 면역력이 괜찮은지 뭐 대상포진에 걸린다든가 잦은 감기라든가 또는 뭐 입술에 헤르페스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염증이 생기고 있고 면역이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식사 방법을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장 상태도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가스가 너무 많이 차는지, 변비가 있는지, 묽은 변을 보는지, 뭐 이렇게 점액변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피부 상태도 너무 건조하거나 머리카락이 잘 빠지거나 뭐 알러지 발진이 생긴다든가 가려움, 물질, 뭐 이런 뾰루지 이런 게 생긴다면은 요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수면의 수면이 질이 너무 떨어진다든가 자다가 자꾸 깬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체중하고 근육량이 이제 늘어나는지도 너무 지나치게 이제 체중이 빠지거나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그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는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정상 범위에서 잘 유지되는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수행 능력이라든가 버티는 체력이 좀 잘 유지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하면 좋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이제 월경이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각 증상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제 몸속에 그 염증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관련된 염증 반응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 삼아 체크해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이 3.5 이하인지, 그리고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이 1.25 이하인지 이걸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포프로테인 A, 요거는 이제 꼭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는 많이 상관없는데 이게 유전이 90%긴 합니다. 하지만
10%의 영향으로 식이, 특히 탄수화물을 조절을 하면은 이 혈전 만드는 LDL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LDL 사이즈. 세 번째는 이제 LDL 사이즈. 아까 보셨잖아요. 이 빨간 거, 작은 LDL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염증하고 관련이 많이 있고요. 식이요법을 했는데 이런 게 많다는 얘기는 좋은 식이요법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리포프로테인이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이제 혈당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하고 식후혈당, 공복혈당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지 연소혈당을 측정을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호마 IR 수치를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화 혈색소만 보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 관련된 영상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강조했던 TIR, 티어를 아주 중요하다. 타이밍 레인지 해가지고 특정, 저 같은 경우는 70에서 140 사이에 혈당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예,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9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때 했던 거는 제가 90%가 나왔고, 그 전에 했던 건 9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서 혈당이 70에서 140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이 혈당 범위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에는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98%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벗어나 있는 거죠, 여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 달성한 날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몇 퍼센트 달성했는지, 그리고 15일 한번 이거 부착을 하게 되면은 연속 혈당기를 팔에 부착을 하게 되면은 2주 정도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잘 말 안 듣고 이런 불량 환자들은 이게 70에서 140 포함되는 시간이 20%밖에 안 되죠. 나머지 80%는 혈관 염증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보니까 이렇게 혈당이 많이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먹다 보면, 특히 저탄고지 하다 보면 뭐 연어나 이런 수산물을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를 위해서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과일, 야채식에서는 이제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그 껍질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환경 독소를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하고 이런 과부하 화합물, 특히 그 수산물하고 일식을 많이 드시는 분은 요 염증을 나타내는, 또는 이제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이 환경 독소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타 수치로는 이제 감마 GTP 상당히 중요하고요. 간에 이제 해독 수치를 나타내고, 요산 통풍도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고, 비유엔 크레아틴은 이제 그 장의 세균 불균형을 보는 거고요. HSCRP는 이제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철분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콜티졸이 그 부신 스트레스 호르몬, 어,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지 등등 기타 검사도 잘 확인을 해서 몸속에 그 염증이 없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이제 내장 지방량이 어, 많은지 적은지 요거를 좀 체크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동맥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 경동맥이 있으면은 이렇게 경화반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혈전이 있는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 정도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경동맥을 검사를 해서 경화반을 꼭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 나이가 괜찮은지,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 검사 결과는 한 55세 정도 되는데 혈관 나이가 83세로 그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혈관이 빠르게 노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앞에 검사 수치들이 이상이 많은 경우에 이 검사에서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앞에 언급드린 10가지 염증 관련 수치라든가 동맥경화 관련 수치는 일반 병원에서 하는 일부분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 하는 병원을 좀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곳에 관심이 있는 분은 가까운 기능의학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능의학병원 찾는 방법은 이제 고정 댓글하고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추천 영상에 링크로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